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제 4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5도, 안동 3도, 포항은 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고요. 대구의 낮 기온은 22도, 안동 20도, 포항은 21도까지 올라 완연한 봄 날씨 즐기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에는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기온에 봄꽃들도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오늘도 맑고 화창한 날이 이어지는데요. 아침까지는 경북 내륙의 가시거리 1km 내외의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한편 수요일인 모레는 또 한 번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포근하겠고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남울릉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후보와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의 양자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두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선이 되면 어떤 현안부터 가장 먼저 챙길지 이규설 기자가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민주당 김상원, 국민의힘 이상휘, 포항 남울릉에선 두 명이 맞붙습니다. 단출해 보이지만 두 후보 모두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김상원 후보는 유성찬 후보를 이기고 본선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고 이상휘 후보는 현역 의원을 포함해 9명이 나선 공천에서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출정식을 보면 두 사람의 정치 성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후보는 포항시청 광장, 고 노무현 대통령이 심은 나무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기가 포항의 봉화마을 같은 곳이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 5월 30일에 와서 식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는 출정식을 고향인 연일시장에서 가진 뒤 수해를 입은 대송면을 찾아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 잘못된 정치의 이념, 잘못된 정치의 혜택, 이것을 버려잡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김상원 후보는 대2 효곡 선거구에서 경북도의원에 당선되는 이변의 주인공이 된 뒤 지난 2022년 선거에서는 낙선했지만 지병으로 별세한 허대만 전 위원장을 이어 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생부터 살 수 있는 공약 중에 지방아기 기본소득제라고 지방에서 태어난 아기, 다시 말해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부터 매월 50만 원씩 20세까지 지급하는 지방아기 기본소득제를 반드시 시행해서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소멸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후보는 국회 보좌관, 이명박 정부 시절 춘추관장,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부두 노동자에서 시작해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흙수조에서 성공한 인물입니다. 남구 울릉 지역은 철강공업도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배후도시로 여기에 환경 문제가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많은 피해를 봐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이 환경 문제부터 먼저 제일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포항 MBC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후보가 27.7%,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가 59.2%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텃밭 포항에서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가 독주를 이어갈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후보가 견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선거구 후보자들의 공약도 살펴봅니다. 지역구로 옮긴 국민의힘 박형수 후보는 현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약속했고 정치 신인인 무소속 심태성 후보는 30대 패기로 지역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은 경북 안에서도 고령 유권자가 많은 선거구입니다. 이 지역의 올해 2월 말 기준 평균 연령은 56.4세로 전국 253개 선거구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60대 이상 유권자가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보수적인 노년층의 표심 잡기가 핵심입니다. 울진 출신 국민의힘 박형수 후보는 지난 영주 봉화선거구에서도 베어링 국가산단, 양수발전소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내왔다며 의성청송 영덕 울진에서도 현역의 노련함을 발휘하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을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 삼아서 우리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박 후보는 의성 신공항의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이끌고 교통 접근성을 확대해 청송을 체류형 관광지로, 영덕을 동해안 최대 수산물 거점 단지로, 울진을 에너지 산업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송 출신이자 영덕에서 수산업과 카페 자영업을 하는 정치 신인 무소속 심태성 후보는 30대 청년의 패기와 도전 정신으로 인구 소멸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은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지역은 소멸되고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나서서 심 후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인력 허브센터 설치, 청송의 국가첨단 방위산업단지 유치를, 그리고 영덕과 울진의 다목적 항만개발, 국회의원 정수 200명 축소와 고령 친화형 특구 지정 등을 공약했습니다. 힘 있는 현역과 30대 정치 신인, 60대 이상 그레이 파워가 압도적인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자녀에게 제공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의 올해 대상자를 4월 한 달간 모집합니다. 올해부터는 자격 요건이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도내 전체 근로자로 확대됐고 지원 금액도 1년 기준 고교생 70만 원, 대학생은 2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신청은 경북도와 22개 시군, 한국노총 경북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소득 기준은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90%, 4인 가구 기준 741만 원 이하입니다. 포항시는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오는 4월 16일부터 나흘간 포스텍 첨단기술 사업화 센터에서 진행하고 스마트 제조를 위한 인공지능과 자동화 공정, 분량 분석 등의 내용을 강의합니다. 참가 신청은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300여 개 읍면동 가운데 의원도 약국도 없는 곳이 절반 가까이 될 만큼 의료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그런데 경북의 공중보건이 상당수가 차출돼 수도권 병원에 투입되면서 진료조차 불가능한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원정 진료를 가야 하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손인민 기자입니다. 경북 고령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쌍림면의 보건지소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만 진료한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일주일에 5일 동안 진료하던 공중보건의사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차출되면서 진료하는 날이 이틀로 줄었습니다. 매일 약 탔는데 왜 선생님 안 계시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오늘 약 탈 수 있냐 없냐 갑자기 차출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안내도 잘 못 드렸거든요, 사실. 인구 3,290명인 쌍림면에는 의원도 약국도 없습니다. 주민들에겐 보건지소가 유일한 종합병원이자 약국이고 건강검진센터입니다. 2명이 빠지며 남은 공보의 4명이 고령 보건소와 7개 보건지소를 왔다 갔다 진료합니다. 아플 때 제때 진료받긴 어려워졌습니다. 가족 뒤에 지팡이 짚고 또 고르마 끌고 가실 수도 있는데 먼저 못 그러면 고령을 가셔야 되면 또 고르마 끄시고 가시려고 하고 버스 올라타야 돼 하면 그것도 불편한 점 많죠. 24시간 진료 현수막이 붙은 성주 보건소. 성주에는 응급 의료기관이 없어서 공중보건의사가 낮엔 보건지소에서 진료하고 밤엔 보건소에서 당직을 돌며 응급 환자를 봅니다. 이곳에도 며칠 전 공보의가 1명 차출돼 빠졌습니다. 유일한 소아과 전문의였습니다. 전문의들이 많이 딸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문의라서 좀 차출해야 되겠다고. 공보의 8명이 남아있는데 이 중 절반은 복무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울릉군을 제외하고 경북 21개 시군에서 차출된 의과 공중보건의만 51명입니다. 전체의 20% 넘는 공보의가 도시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지자체마다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약을 한두 달씩 넉넉하게 처방하고 요일별로 문을 열던 보건지소를 이젠 오전, 오후로 쪼개서 진료를 돌며 버티고 있지만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던가 치료를 꼭 해야 되는 날짜가 있어서 그런 거 이제 조사해서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누던가 해서 앞으로는 이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공보의 상당수가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새 공보의가 채워질진 아무도 장담 못하는 실정입니다. 감기도 걸릴 수도 있고 몸이 허리도 아플 수 있고 구부리 다칠 수도 있고 이래 되니까 이제 병원도 가야 되고 보건소도 가야 되는데 의사가 없으면 진료를 못 받는 게. 경북 322개 읍면동 가운데 45%, 146곳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입니다. 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하며 처방까지 맡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를 살리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수도권 의사가 부족해지자 지역의 공보의부터 대거 빼내가면서 취약지 의료 공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70만 헥타르 선이 무너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4월 쌀 관측을 통해 올해 벼 재배 의학 면적이 69만 4천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2%, 14,000여 헥타르 감소하고 쌀 생산량도 2.9%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전략작물 직불제 지급 단가와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참여 농가가 증가하는 등 쌀 적정 생산 대책이 재배 면적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에 19만 2,768원으로 약보 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요즘 학교들에선 체육 활동에 소극적인 여학생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권장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선 작은 동아리로 시작한 여학생 넷볼팀이 이젠 전국대회 2연패를 넘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소람 MBC 청소년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은 넷볼 동아리 여고생들이 학교 체육관에 모여 공을 주고 받습니다. 오는 9월에 있을 경북 학교 스포츠클럽 넷볼 대회를 준비 중인데요. 대회 3연패가 목표입니다. 금비 언니는 이 학교 졸업생인데요. 팀의 주장으로 작년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넷볼 대회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게 자신의 진로가 됐습니다. 같이 대회 끝나면 같이 희열 느끼고 이런 게 저는 너무 보람찬 체육교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나중에 교사 돼서도 이런 넷볼같이 여학생들이 같이 스포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에. 손주고 넷볼 동아리는 여학생을 위한 체육 활동을 고민하던 체육 선생님의 관심에서 비롯됐습니다. 대회 참가 2년 만에 전국대회 금메달을 거머쥐었는데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틈새 시간과 주말과 방학할 것 없이 땀 흘린 결과입니다. 저도 처음에 여학생 체육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신규 교사일 때. 그러다가 1년 동안 여러 연수들을 제가 다 들어봤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넷볼을 해보니까 학생들을 이거면 진짜 여학생들이 진짜 재밌게 뛰어놀 수 있겠구나. 넷볼은 농구와 비슷한 뉴 스포츠로 골대에 백보드가 없고 드리블도 없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특히 다른 스포츠와 달리 몸싸움이 거의 없어 여학생들이 하기에 더없이 좋은 운동인데요. 또래와 같이 운동하다 보니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관리는 물론 교우 관계와 학교 생활이 모두 좋아졌습니다. 풋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어색하고 서먹했는데 같이 활동하고 팀이니까 같이 말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언니들 선후배 관계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제자 관계도 엄청 좋아지고. 현재 넷볼부는 경북교육청의 우수 학교 스포츠 클럽과 365플러스 체육원 활동 지원금으로 운영 중이며 오는 11월 전국대회 2연패에 도전합니다.
넷볼 동아리에 참여한 여고생들이 건강을 지키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정소람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지난 토요일 제주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4라운드 경기에서 제주의 2대0 승리를 거두며 리그 3연승을 달렸습니다. 전반을 제주와 득점 없이 비긴 포항은 후반 추가 시간 이호재가 골키퍼와 경합하며 떨어뜨려준 볼을 정재희가 골로 연결해 승기를 잡았고 이어 경기 종료 직전 백성동이 추가골을 터뜨리며 결국 제주를 2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3연승을 기록하며 리그 2위가 된 포항은 오는 4월 2일 저녁 7시 반 수원FC를 홈으로 불러들여 리그 4연승에 도전합니다. 울진군은 경북도 소방본부, 부산국토청과 119 산불 특수대응단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울진읍 고성리 일대에 119 산불 특수대응단 부지를 확보해 2026년까지 준공하고 상호 신속한 행정 절차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19 산불 특수대응단은 청사가 건립되면 6팀 62명의 인력과 초대형 헬기를 배치해 경상북도와 동해안 일대 산불 진화에 투입됩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재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기상재해 정보를 사전에 받아볼 수 있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은 소기후 예측 모형을 이용해 농장 단위로 기상위험과 작물관리 정보 등을 재해 발생 최대 9일 전에 알림톡이나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경북 17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포항세무서의 세수가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세무서의 세수는 804억 원에 그쳐 전년 95위에서 38계단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2년 태풍 흰남노 피해를 입은 포스코홀딩스의 2022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6.7%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전년보다 14%가량 늘어난 18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5도, 안동은 3도, 포항은 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22도, 안동은 20도, 포항은 21도까지 올라 완연한 봄 날씨 즐기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에는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기온에 봄꽃들도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오늘도 맑고 화창한 날이 이어지는데요. 아침까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내외에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걷히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한편 수요일인 모레는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5도, 고령은 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22도, 고령은 23도까지 기온 껑충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3도, 청송은 영하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과 청송 모두 2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8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21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포근하겠고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